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간목일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병화일간에 대해서 한번 태어난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오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타고난 팔자 속에서 원래 운명은 결정되지만 꼭 팔자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태어난 연월 일신 바꿀 수가 없어서 태어난 사주팔자의 기운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 사람의 이름, 또 관상, 풍수, 사는 지역에 따라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태어난 날에 일주,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구성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병화, 화의 기운 중에서 병화, 일간, 일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주의 구성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연월 일시로 돼서 각자 4개의 기둥과 또 각 기둥마다 2개의 글자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주 팔자라고 한다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 연월 일시 중에서 일 보면 경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날에 태어난 그 사람의 일주입니다. 그 중에서 천간의 기운인 경금이 그 사람이 태어난 사주의 오행의 기운인데, 그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 7글자가 어떻게 서로 주고받느냐, 이걸 가지고 풀이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대운이라는 건 사람마다 대운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구성이 되고, 아래 세운이라는 것은 각자 당해 연도 22년이냐 23년이냐 24년이냐 23년 같은 경우는 개미년이고 24년은 갑진년,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그 대운과 세운에서 돌아오는 기운이 이 사주 팔자 8글자에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에 따라서 상당하게 사주의 기운이 바뀌고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몇 가지가 우리가 필히 살펴볼 요소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병화일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는 했지만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10개의 기운이 있고, 지지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서 12개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다 보니까 서로 짝을 이룰 때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60개의 60갑자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인묘지는 봄을 나타내고 사오미는 여름을 나타내고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을 나타내는데, 내가 태어난 날의 일간이 만약에 병화의 기운이다. 그럼 병화의 기운이 목의 기운이 인을 갖고 있느냐, 토의 기운인 진, 수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수의 기운인 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 특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나머지 7개 글자, 물론 일주 빼면 6개 글자가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서로 주고받고, 또 대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세운이 들어올 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구체적으로 각자 그 사람이 사주를 봐야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태어난 날에 화의 기운, 특히 병화의 기운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내가 다른 사주에 봤을 때 없다고 했을 때도 그게 없는 것이냐, 예를 들어 재물복이 없을 때, 아니면 배우자원이 없을 때 정말 그게 없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어난 연월 일시 중에서 일주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일. 내가 생일날의 기운이 병화. 여기 보시면 병은 지금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는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검게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는 이제 대운은 55, 25, 35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마다
각자 이 대운의 숫자는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5로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로 어떤 사람은 1로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다만 10년 단위로 바뀌게 되고 또 대운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병화의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일주가 되어 있고 일간, 일지, 지장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이 생일이 병인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또 병진일에 태어난 사람, 병오일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병신일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병술일에 태어난 사람, 병자일에 태어난 사람에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일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주가 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졌는데 태어난 날에 천간의 기운이 병화고요. 그게 나가 되고 주체가 됩니다. 사주를 풀 때. 그 다음에 일지는 그날의 그 태어난 날의 기운, 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태어난 날의 병화에는 6개의 일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진오, 신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아래 지장간은 무엇이냐? 이 인 속에 보면 천간의 기운을 숨겨놨다 그래서 그걸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에 천간의 기운, 천간의 간을 숨겨놨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죠. 인목에는 무병갑이 있고 그 다음에 진 속에는 을개무가 있고 오 속에는 병기정, 그리고 신 속에는 무임경, 그리고 술 속에는 신정무, 자 속에는 임계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 지장간이 3개 내지 2개가 있는데 각자 이 지장간이 사령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 같은 경우는 무나 병은 7일씩 일단 지장간의 기운이 작용을 하고요. 갑 같은 경우는 뭐 15일, 14일, 15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일씩 하느냐 아니면 뭐 병기정 같은 경우 뭐 기 같은 경우는 뭐 3일 정도 사령을 하고 조금 기간이 다릅니다. 임계 같은 경우는 임은 10일이고 개는 뭐 20일이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날짜를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뭐 날짜까지 구분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며칠 이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뭐 그것까지 따져서 하실 분은 뭐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라 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인 속에는 뭐 무병갑이 있고 진 속에는 을개무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옆에 식신, 비견, 정인, 정관 이거는 또 무엇이냐? 사주 공부를 하신 분은 십성, 육진에서 다 알고 계시지만 사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그게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제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에는 6개의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주에 병화 외에 7글자 중에서 나는 병인일에 태어났는데 이 아래 보면 무병갑이라고 해서 병화는 뭐 천간에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병인일날 보면 갑 같은 경우는 병화의 장생지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2개는 병과 갑은 인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굳이 이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데 편재와 정제가 있는데 이 식신이 없다. 그럼 식신은 무토잖아요. 그러면 식신이 없어가지고 식신생재가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랬을 때 내가 비록 사주에 식신은 없지만 이 무병갑 그러니까 인목 속에 무토 식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식신이 있는 거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약하기는 합니다.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신이 없다. 그러면 여성이다. 여성 같은 경우는 식신상간이 자식인데 병인일에 태어났는데 다른데 식신상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당신은 무식상 사주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이런 거 있으면 구술을 해야 되고, 아니면 기도하고, 뭐 천도제 뭐 이렇게 조상 때문에 그렇 여러 가지 때문에 막 구술 시키고, 뭐 돈 들어가는 일, 뭐 부적서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의 이제 무식사주라고 완전하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불안해 해가지고 정말 그런지 그것 때문에 막 또 돈 들여서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인숙에 식신을 가서 자식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운과 세운에서 인하고 묘, 목의 기운이 들으면 그때 임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병진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진 같은 경우 울개무가 있는데, 정관이 만약에 개수가 정관인데 이 사람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병진일에 태어났으면 진은 원래 식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했는데 여성인데 무관사주야. 당신은 남자운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여기에 정관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때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 뭐 내년 2022년이 개묘년, 23년이 개묘년인데, 일단 23년 개묘년 같은 경우는 개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결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병신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신 속에는 또 지장간 속에 편간 임이 들어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 같은 경우는 일단 남자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장간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뭐 비견, 상간, 겁재 지금 딱 적어놨는데, 내가 다른 사주 나머지 7글자 이게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장간 속에 내가 태어난 날, 물론 이거는 꼭 태어난 날에 그 일지만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뭐 월에 있을 수도 있고 시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지장간 속에 들어있으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일주에 있을 때는 그게 작용력이 더 크다는 거죠. 왜냐면 배우자 같은 경우 배우자 자리가 일주잖아요. 그럼 남자 같은 경우 병신일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다른데 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리에 신이 뭐 그거는 편제 자체네요. 만약에 다른 데 같은 경우 다른 자리, 예를 들어서 술에 있다. 병술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신이 정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 같은 경우는 이때 정제를 지장간 속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병인일에 태어난 사람은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은 일단은 편인이 일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 병화의 장생지도 있고, 병인일이면 일단 목이 밑에서 받쳐지기 때문에 배우자하고는 사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다고 보고요. 또 머리도 나름대로 좋고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기본적으로 생각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게 많은 사람입니다. 다만 지사를 또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병인일은 그러한 특징이 있고, 병진일에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진 자체가 식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뭔가 만들어내고 아이디어에서 꾸미고 갖추고 뭐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상대하는 영업적으로라든지 뭔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그 정관을 을개무 개수를 지장간 속에 깔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가 보수적이고 반듯하게 뭔가를 해서 벗어나는 거, 틀에 벗어나는 거 이런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아싸라고 깔끔한 스타일이다. 그리고 재주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병호일에 태어난 사람은 뭐냐? 제왕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장성살에 제왕을 깔고 있기 때문에 병호일생은 굉장히 불같습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화끈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화끈하면서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자존심이 세고 남이 자기한테 약간 좀 헐뜯는 얘기라든지 안 좋게 하면 확 일어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시비를 건다든지 약간 도전적이고 그 물불을 좀 잘 안 가리고 뒤를 잘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이게 수기가 있어서 제어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병호일생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보면 엔진 출력을 굉장히 강한데 브레이크가 좀 약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후회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본인들이
그런 거 잘 인내라고 참고 어떤 상황에 맞게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병신일생 같은 경우는 재주도 많고 돈 버는 재주가 특히 강해요. 그리고 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편제를 또 깔고 있고 지장한 속에도 또 편제가 숨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도 남몰래 이렇게 만나려고 하고 또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활동성이 굉장히 강해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고 살도 찌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격은 숨어있는 편간이 숨어있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뭐 장점이다 단점이다 논하기 전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과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돈 버는 재주가 좋기 때문에 배우자 여성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남자 입장에서도 조금 편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정제가 깔려 있으면 좋겠지만 배우자 자리에 편제가 있어서 약간의 이제 바람을 많이 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병술은 이게 이제 백호대살인데 좀 더 까칠합니다. 병술일세 병진이라고는 좀 달라요. 좀 까칠하면서 마음속에 약간의 그 칼을 숨기고 있는 신금을 일 때는 지장을 속에 숨어있는 이게 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이 어떤 얘기한 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꽂혀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다 또 겁재까지 있잖아요. 정이 겁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을 알 수가 없고 굉장히 남이 뭐 어떤 얘기는 그 앞에서는 좋게 얘기하다가도 뒤돌아서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한다든지 마음속에 소리장도라고 하죠. 웃음 속에 칼을 품고 있다. 구밀복검해서 입속으로는 달콤한 얘기를 하지만 칼을 숨기고 있다. 구밀복검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좀 까칠하고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연월 시에도 이런 부분이 숨어있다 그러면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병자일생 이 사람은 편간과 정간을 지장간을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간 자체잖아요. 좀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좀 소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신이나 해수가 지지에 또 있고 아니면 임수가 사주에 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소심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좀 반듯한 바른생활 사나이 아니면 여성이라고 하면 약간의 뭔가 이렇게 좀 남자가 봤을 때 애교도 떨어주고 할 때는 하지만 이 병자 위에 다른 도화살이 같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닐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다 줄 수 있는 여성이지만 그게 아닐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 이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략하게 지장간에 숨어있는 뜻과 함께 그리고 병일날 태어난 사람의 6가지 그 일주를 가지고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을 갖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복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